미군은 총보다 조준경에 더 많은 돈을 태웁니다. 이 M4 소총은 30년째 쓰면서 조준경은 계속 교체했죠. 개중에 심지어 총보다 조준경이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연 미군은 조준경에 미친 군대일까요? 현대전은 화력전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해야 끝납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상군이고 지상군의 꽃은 역시 보병입니다. 미군도 이라크와 애프가니스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상군을 투입하며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병의 소화기에 장착된 조준경, 즉 압틱은 병사의 생존율을 높이고 결국 전투의 승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압틱을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무기체계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죠. 자, 무기체계의 일부답게 미군은 압틱을 한 번만 만들고 끝내진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꿨고요.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 신형 압틱을 개발했죠. 예를 들어 장기 파병이 늘어나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닿는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에임포인트입니다. 자, 에임포인트 덕분에 미군은 몇 년 동안 전원을 켜도 압틱이 죽지 않게 되죠. 그럼 아예 배터리를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에이커입니다. 에이커는 광섬유와 트리디움을 이용해서 조준점을 밝히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 없었고 가볍게 이동해야 하는 원정군인 미 해병대가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던 장비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 특수부대에서 또 다른 요구가 나옵니다. 근거리에서 빠르게 사격해야 하는데 마땅한 업틱이 없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오텍입니다. 레드닷이 아닌 홀로그래픽 방식이라 양눈을 뜨고 매우 빠르게 조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오텍이 좋긴 좋은데 중거리가 커버 안 되네. 그렇게 해서 이오텍 뒤에 확대경 즉 매그니파이어를 달게 됩니다. 야, 두 개 다니까 불편하다. 그냥 하나로 다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LPBO입니다. 1배율에서는 레드닷처럼 빠르게 그리고 배율을 올리면 중거리까지 커버가 가능했죠. 그래서 미군은 LPBO 하나로 대부분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LPBO를 장착해본 미국 총독들이 한 발 더 나가버립니다. 바로 LPBO 측면에 레드닷을 하나 더 올린 것이죠. 배율을 조절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근거리는 레드닷으로 중거리는 LPBO로 해결한 겁니다. 사수가 1초라도 더 빨리 쏠 수 있다면 무게 증가나 불편함 따위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를 캐치한 미군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틱이 아니라 컴퓨터를 총 위에 올리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XM157입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 탄도 계산, 기압 환경 정보까지 컴퓨터가 사수에게 다 보여주죠. 즉 예전에는 병사가 일일이 계산하던 것을 컴퓨터가 빠르게 도와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재밌게 주목하고 있는 장비가 하나 있어요. 바로 FWS-I입니다. 이건 열화상 조준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냥 열화상 장비가 아니고 찍은 화면을 ENVG-B라는 야간 투시 거글로 보낼 수가 있죠. 덕분에 머리를 내밀지 않고도 총알 엄폐물 밖으로 내밀어서 조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던 얍삽이나 코너샷 같은 실전 보병 로망이 실현되는 것이죠. 즉 미래엔 참호 안에 숨어서 이렇게 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미군은 오늘도 더 새로운 최첨단 조준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수조 원을 태우고 있죠. 물론 이런 업틱의 발전은 미국 민수시장도 만만치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미군의 업틱 장착 문화가 민간에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이런 민수시장 활성화 덕분에 회사들은 수익을 얻고 그 비용을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군납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헐러선이라는 업틱입니다. 비록 중국제지만 미국 민수시장에서 꽤 성공한 가성비 제품이죠. 특히 미국인들은 호신용 권총에 업틱을 달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을 태웁니다. 자, 그리고 이건 6-hour 로메오입니다. 유해조수 사냥할 때도 쓰고 사격이 취미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레드닷이죠. 그리고 이것은 고배율 스코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1000불짜리 총기에 수천 불짜리 스코프를 올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죠. 왜냐하면 미국 총독들은 업틱이 총기의 성능을 크게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증 미국 총독들은 성능 개량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군 장비를 고증하죠. 75 레인저 연대는 무엇을 쓰는지, 그린베리는 무엇을 쓰는지, 네이비실은 뭘 쓰는지 그걸 보고 그대로 총기를 세팅합니다.
이걸 미국 총독의 클론 빌드 문화라고 하죠. 여러분은 왜 미국 총독들이 군용 장비 고증에 미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들이 미군 총기 세팅이 최고로 검증된 세팅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군은 철저한 장비 검증으로 매우 유명하죠. 하지만 미군도 실패합니다. 자, 미군도 업틱 검증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오텍이죠. 2015년 극심한 온도 변화에서 0점이 이동하고 내부에 습기가 찰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덕분에 실전에서 사용하던 미군 특수부대들이 큰 전술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죠. 게다가 제조사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납품을 했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대차게 욕을 먹고 거액의 벌금 및 합의금을 내게 되죠. 하지만 이오텍은 문제를 인정하고 빠르게 제품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재납품에 또 도전했죠. 신기하게도 미군은 다시 도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군은 브랜드를 믿는 게 아니라 제품의 성능과 검증 결과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극한의 효율성을 따지는 미군 조달 문화인 것이죠. 자, 한국군도 워리어 플랫폼 사업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광학 장비의 전군 보급은 실현되지 않았죠. 사실 제가 아쉬운 건 한국군에게 에임 포인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군 보급 업틱인 PBS-11K는 AA 배터리 2개로 약 48시간만 운용이 가능했죠. 문제는 48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당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군의 기준이었죠. 그렇다면 좋은 업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투에서 그리고 훈련에서 몇 년을 굴려도 고장나지 않고 동일하게 작동하는 제품이죠. 실제로 미군 업틱은 고가이긴 하지만 내구성이 좋아서 여러 병사들을 거치며 오랫동안 운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군수 지원 체계 안에서 수명이 다해서 도태되거나 전술 체계가 바뀔 때까지 극한으로 구르다 도태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이 배워야 하는 것도 단순히 좋은 브랜드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업틱을 요구하고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군에는 보급된 업틱 대신 사비로 구매한 사제 업틱을 사용하는 병사나 부사관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장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더 잘 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인 사제 업틱을 마음대로 쓰게 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기 체계와 관련된 장비는 꼭 군에서 검증한 것을 써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군이 고가의 최첨단 업틱 개발에 수조 원을 태우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앞으로 한국군 광학 장비의 수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검증된 외국산 장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2번, 국내 총기 업틱 제재를 완화하고 먼저 민간 광학 시장과 업체를 키워야 한다. 3번, 제3의 선택. 댓글과 투표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선 미국 민간인들은 진짜 약실에 탄을 넣고 휴대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